네, 정영신 아침 저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순서죠. 화쟁 토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신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은 지난 시간에 출연을 하셨고요. 허은하 의원님 이제 처음 오늘 네. 출연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좀 다녀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출발 전에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쟁터니까. 그렇죠. 예, 정치인으로서는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가 필요했었는데요. 네네.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잘 다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좀 더 큰 생각과 깊이 있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던 것 같고 네. 또 인권과 자유라는 것은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눈물에 저희가 침묵할 수는 없었다. 네네. 그래서 대표단 일원으로 다녀온 것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셨고 피해 지역도 좀 다녀보셨어요? 예, 제일 먼저 많은 그 전쟁 한 달 정도 전쟁을 했다라는 부차라는 곳에 네, 갔었고요. 네. 그 부차의 피해가 상당히 심했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저녁 10시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5시에 그 경계 사이렌이 울렸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대피하라고 그래서 오. 알고 봤더니 저희가 그날 새벽에 출발하는 키이우 도시에서 한 6km 정도 좀 지난 네네. 곳에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6km면 되게 가깝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정말이냐고 아. 그랬었는데 옆 동네에 떨어진 예, 옆 그러네요, 동네에 딱 그러네요. 떨어졌는데 보면은 그 사이렌이 울리는 게 그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에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사이렌이 네. 울리면서 어디에 이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대피하라고 하는 어디로 사인이라고 대피를 1층하고 지하로 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호텔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리비우라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거기에 거의 피난민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가서 이제 한 11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키이우 시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다 1층 아니면 지하로 대피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정말 생생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 뭐 당시에 네네.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그런 뭐 절실함도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이광재 의원하고 4월달에 예.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폴란드. 네네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또 고려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려인들을 좀 신속하게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글쎄요. 이번에 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혹시 이런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얘기가 되셨나요? 네, 저희가 고려인들도 직접 만나 뵀었고 네네. 그 우크라이나 그 NGO 분들도 뵙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뭐 NGO 분들은 물품들 그 뭐 약품 같은 것들도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죠. 많이 네네. 부족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나 캔에 있는 이제 음식 통조림, 네, 통조림 네네. 이런 부분들도 요청이 있었고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시기보다는 이곳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크다는 것에 조금 저희의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네네. 다만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번 저희가 외교부 세 분이 함께 하셨었거든요. 네. 이제 외교 측면에서도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이 돼서요. 예. 교육 부분도 상당히 좀 그 많이 신경을 써주기로 했고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미 피난을 와 있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그런 것 같아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지금 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예, 전쟁을 정말로 치르고 있는 곳과 조금이라도 좀 멀리 워낙에 나라가 크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체감을 못하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도 어떻게 알려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또 진짜로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그 표정 자체가 많이 달라서요. 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고민을 하는 고려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어린이 병원도 다녀왔었는데 네네. 이제 전쟁 때문에 뭐 부모를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팔다리
이제 뭐 상처를 입은 것을 네네. 더해서 이제 잘려나가신 그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정말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또 그 러시아군이 성폭행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그 성폭행 당했던 여성들, 청소년, 음.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저희가 만나 뵀던 분이 여당 대표, 여당에서 저희를 초청한 거였거든요. 네네. 여당 대표 또 뭐 국회 부의원 부의장 예. 그리고 또 뭐 대통령실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실장하고 또 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우선 관심을 가져달라. 네.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놓쳐선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6.25 얘기하면서 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그런 전쟁을 치렀던 우방국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모든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떠날 때 우리 한국 대사관은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한 30시간 비행기 저희 통틀어서 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만 30시간에서 교통편 한 거 다 합치면 한 7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그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좀 나누고 정말로 좀 그 성과가 있었던 네네. 그런 방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 얘기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보름 넘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두 분 의원들께서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용빈 의원님, 국회의장 선출 문제, 후반기 원구성 문제 좀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에 바라는 거는 뭐 오직 민생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고요. 집권 여당이 여전히 야당 티를 못 뽑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 공백이 현재 우리 야당 책임으로 이렇게 은근히 떠넘기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입법부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거는 결국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계속 주장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즉 순리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이 굳이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과거의 합의 운운하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거는 그냥 입법부의 업무를 태업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드리겠고요. 지난 20대 국회 때는 14일이 걸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벌써 19일째가 됐고요. 저희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난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됐어요.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시한이 마무리되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또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후보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적 검증을 방임하면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를 정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예. 이 인청특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장 선출부터 빨리 하자 예. 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허 의원님, 국회의장 빨리 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선출해야죠. 네네. 그 국민들께서 국회에 빨리 돌아와서 일 좀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실 뭐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생한 어떤 식량이나 원자재값 자체가 상승하면서 예. 뭐 물가도 폭등하고 주가 시장도 지금 폭락하고 있고 뭐 BTS도 지금 잠시 쉰다 그러니까 네네. 그쪽 주식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대내외적으로 좀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인데 왜 의회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리대로 무언가가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것은 이제 의장 선출도 중요합니다만 의장 선출만큼 중요한 게 그 전반기에 합의했던 대로 원구성안이 그대로만 좀 진행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당 그 민주당 법사위원 소속
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당이라고는 합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야당이다라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야당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부로서는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숫자로 밀어붙이면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버리면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법들이 통과됐었던 좀 무리했던 법들이 통과됐었던 그대로 그 똑같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예.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앞서 전제해드렸던 국회가 이제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원장의 어떤 권한에 대한 즉 법사위에 대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끊임없이 여야가 제기를 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법사위원장의 권한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체계 자구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과되어야 될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야 불문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화하는 과정을 그 지난번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계 자구 심사 조정 권한을 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상원으로서 역할을 좀 이제 폐기하고 이런 걸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합의안 안에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합의안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 게 아니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해라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안 자체도 당시에 국힘이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번번이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정쟁 또는 이러한 것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거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허 의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너희들도 그랬으니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시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조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수완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것은 국민들께서 너무나 반대하셨기 때문이었고요. 이 법사위원장 부분은 좀 다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그 프레임 안에 넣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원구성이 되어야 말씀하시던 대로 그 국회가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려면 우선은 원구성이 돼야 된다. 저희도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전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에 합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법사위 권한 것이죠. 축소가 우선이다.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함께 해준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민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을 빨리 해달라. 그래야 좀 그렇게 중재도 주장하는 거죠. 하실 테고 이런 그렇죠. 권한 축소를 할지 말지도 좀 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일단은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는 것이 또 순서이긴 한데 좀 어려울까요? 역시 법사위가 먼저입니까? 법사위 먼저 내놔야. 함께 원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네네. 의장만 선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 겁니까? 그 다음도 지속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게 그렇게 될 될까요? 것이기 때문에 예. 한 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저희가 여당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4년 전부터 꼭 여당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무언가의 진행을 자꾸 막으면서 발목 잡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무언가가 세팅이 되고 기본이 좀 마련이 되고 일하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잘못했다라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싶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당장 우선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하면서 네. 법사위원장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먼저 이걸 하나씩 해결해 가면 네. 법사위원장 문제는 당연히 국민이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의장이 선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지금까지 지켜보셨죠. 법안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통과가 되는지. 않겠다는 아니요, 그런 저희는 태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만나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네,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냐라는 걸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얼른 합의하고 원구성부터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이런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또 더. 아무래도 이제 예.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 당심을 좀 반영한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막 밀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 공백 상태를 자초해서 혹시 이 틈을 이용해서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 핑계를 대지 말고 빨리 인사청문회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뭐 정해진 순리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청문회 부분도 그래요. 국세청장 경우에 국민의힘이 전반기 임기 종료 전에 청문회 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간사가 알아서 임명해라. 아니면 후반기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을 한 겁니다. 네. 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 패싱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청문회 패싱을 여당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구성하자. 그래서 원하시는 그래야 청문회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민생 그 법안 제 통과시킬 거 많거든요. 저도 발의하고.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발목을 잡았습니까? 근데 결국 민생이라는 것은 여야가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유, 사실은 제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발목을 잡고 싶어도 못 잡았죠. 예,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이용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난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 통제법. 이용빈 의원님, 그 시행령 통제법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상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남발되어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고요. 현재는 보면은 이제 행안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그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제 법치 국가를 만들겠다 하신 분이 상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을 하는 것은 아주 문제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하는 국민들의 뭐 질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가 막아야지 누가 막겠습니까? 입법부의 권한 속에서 이렇게 상위법을 무시하는 입법 시행령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겠다는 건데 이걸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하려는 그게 이제 결국 꼼수로 보이는 것이죠. 조응천 의원께서 발의한 이 시행령 통제법은 말 그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의 위계대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의 본래 취지대로 행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네. 허은하 의원님, 윤 대통령이 근데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회에서 법 제정이 만약에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딱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위헌 소지 이야기하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면 민주당이 아마 이제 꼼수 탈당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공화국이라던가 독재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독재 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의원 독재, 의회 독재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는데 개정안 통과되면요.
그 170석 민주당 협조 없이는 시행령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 권한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 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가 사전적인 통제기관뿐 아니라 사후적인 통제기관이 되겠다는 시도는 어떠한 삼권 분립의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절대 다수당의 의회 독재하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독재 프레임을 씌울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번 개정안은 그 어떠한 그 개정안의 진짜 목적이 어떤 법안의 통과에 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정치적 공격에 염두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당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 결국 삼권 분립이 엄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네. 윤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겠다? 대단한 뭐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2015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이 시행령 남용이 지극히 문제고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자다. 뭐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히려 법치 특권주의자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 종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그 시행령 통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면서 거부권을 좀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윤 대통령의 윤 정부가 시작되는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시행령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지 좀 솔직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은 네. 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을 어기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입법권을 국회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네네. 뭐 전방위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국민께서 바라보시기에 문제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리해서 막아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 당론은 아닙니다. 종천 의원이 네네. 발의하신 거죠. 근데 이인영 의원도 어제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이게 당론이 필요하다면 뭐 그쪽으로 갈 뭐 수도 그럴 수 있다 뭐 있다고 이런 봅니다. 얘기도 일단 민주당 내부 의견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예. 여튼 의회 독재는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두 가지 주제는 다음으로 넘기든가 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자, 화쟁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